안녕하세요. 박석재의 천문역사 TV 박석재입니다. 오늘은 천문역사 스페셜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제 책 이공대생을 위한 수학특강 이 공부를 좀 도와드리는 스페셜을 마련했습니다. 이 책은 지난번에 했던 그 산을 넘으셨으면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냥 무난합니다. 뭐 특별한 요령도 없고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책 4장이 저학년 이공대생들의 아주 첫 번째 그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4장, 특히 극좌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른데요. 저는 고집스럽게 칠판에 쓰는 방식으로 강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공계 과목은 파워포인트 같은 걸 하게 되면 그냥 이렇게 눈으로만 이렇게 보고 넘어가기 때문에 지식이 자기 것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부터 쓰고 또 배우는 사람도 노트로 한번 적어 봐야 점점 지식이 숙성이 됩니다. 그냥 이렇게 되네 저렇게 되네 이렇게 그냥 눈으로 봐서는요 절대 자기 지식이 되질 않습니다. 자, 오늘 이 극좌표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아마 적지 않은 이공대 저학년 학생들이 극좌표에서 아마 포기하게 될 거예요. 실제로 그런 예를 많이 봤습니다. 자, 극좌표란 한마디로 우리한테 친숙한 그 XY 그 좌표하고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XY 좌표계는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XY 좌표계는 너무 잘 알아서 어떤 지점에서든지 단위 벡터가 있으면 항상 이쪽에 X방향 단위 벡터가 있고 Y방향 단위 벡터가 있고 뭐 이건 변하질 않죠. 그래서 이 XY 좌표계는 뭐 어디다 갖다 놔도 변하질 않아요. 근데 극좌표는 어떻습니까? 극좌표는 좌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원점에서부터 이쪽 방향, 이 동경 방향이 바로 그 R 방향이 되고 이쪽 방향이 파이 벡터의 방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점에서는 이것이 R 방향 단위 벡터고 파이 방향 단위 벡터지만 조금만 돌아가도 어떻습니까? 조금만 돌아가도 이게 R 방향 단위 벡터가 되고 이게 파이 방향 단위 벡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극좌표는 왜 어렵냐면 XY 단위 벡터는 어딜 갖다 놔도 안 변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XY 좌표계는 어디다 갖다 놔도 항상 X는 이쪽 방향, Y는 저쪽 방향이지만 극좌표는 R 방향과 파이 방향이 어느 위치냐에 따라서 항상 다릅니다. 원점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정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등속원 운동을 한단 말이죠. 등속원 운동을 한다 그러면 이 방향으로 도는 거죠. 이 방향으로 도는 거죠. 그러니까 등속 원운동 경우에는 VR은 뭡니까? 이 방향으로는 움직이지 않죠. 이리 가거나 이리 가지 않죠. 돌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VR은 0입니다. 그 다음에 V5는 0이 아니죠. 속도는 항상 회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회전하는 속도는 파이 방향으로 회전하니까 V5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 AR은 0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쪽에서 사실 잡아당겨야 원운동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실에 돌을 매달아서 이렇게 돌리게 되면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야 원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R이 0이 아닙니다. 그러나 A5는 0입니다. 이쪽으로는 뭐 가속되는 게 없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옛날에 수업하면서 물어봤어요. 우리가 흔히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라는 건 다 이제 알잖아요. 뭐 그걸 모르는 사람은 이 강의 아예 들을 수가 없어요. 이제 제 책의 1장, 2장, 3장을 다 공부했다고 가정하고 지금 이제 하는 수업이거든요.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라는 건 다 아는데, 자,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VR이 0인데 왜 AR은 이게 0이 아니냐? 얘가 0인데 얘를 VR을 미분하면 AR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VR을 시간으로 미분하면은 AR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0이 아니냐? 이거 물어봤어요. 아, 의외로 당시 수강하던 그 대학교 2학년 학생들 중에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대답을 못해요. 아, 역시 이 친구들은 극좌표 개념에 막혀 있구나 하고 제가 얼른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수업을 찬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극좌표를 한번 쭉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거 한번 복습해 볼까요? 속도는 변위를 시간으로 미분한 거죠. 근데 이것은 변위가 뭡니까? 변위는 x좌표로는 y라고 하고 y좌표는 y라고 하면은 단위 벡터에 의해서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지금 여기서 r이라는 벡터가 있으면 여기 r이라고 하죠. r이라고 하면 요 점이 지금 뭡니까? x, y인 경우죠. 그러니까 요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 단위 벡터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아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으니까 시간에 따라서 미분하면 0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dx dt가 되고 x 햇은 그대로 있어요. 그다음 dy dt가 되고 y 햇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vx가 되고 이게 vy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건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것도 모르면 지금 더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안심하고 dx하고 dy는 시간에 따라 미분하면 0이다. 이거를 지금 아무 부담 없이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x와 y 단위 벡터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0이 돼요. 그러니까 저식이 가능한 거죠. 근데 주의사항은 뭐다? 이제 극좌표를 쓰게 되면, 즉 극좌표란 여기까지 거리 r과 요 각도 파이죠. 그러니까 요 점의 극좌표는 거리 r과 파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단위 벡터가 r도 있고 이거 0이 아닙니다. 시간에 따라 미분하면 0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극좌표 단위 벡터는 회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파이 햇도 0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 개념이 없으면 더 공부할 수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뒤에 뭐 나블라나 그런 것도 다 틀리게 됩니다. 뭐 원통 좌표에 들어가게 되면 엉망이 됩니다. 이 개념이 없으면. 그래서 여기서 좌절한 학생들이 많아서 오늘 제가 제 강의는 더 자세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제가 나중에 소개해드리고, 일단 이 책만 가지고 공부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거 주의해라 하고 제가 이제 좀 강의를 드리겠어요. 자, 그런데 요 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죠? 요거는 코사인 파이 x 햇 사인 파이 y 햇. 그다음에 요 파이는 마이너스 사인 x 햇 플러스 코사인 파이 y 햇. 자, 이거는 그냥 공부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오늘 이거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요점 정리만 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자 여러분들 숙제입니다. 예. 뭐 안 하셔도 됩니다만 하여튼 제가 숙제를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책에서 자세히 공부하시기로 하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식 그 DRDT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0이 아닌데 어떻게 0이 아닌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는 뭘 미분한 겁니까? 저기 써먹으려고 이미 써놨죠. 네. 코사인 파이의 x hat 사인 파이의 y hat 이렇게 되죠. 네, 그러면 x는 저 시간으로 미분해도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뭐가 되냐면 ddt의 코사인 파이의 x hat 플러스 뭡니까? ddt의 사인 파이의 y hat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뭐가 문제인가요? 파이를 갖다가 t로 미분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때는 병 주고 약 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d phi dt 그 다음에 여기 dd phi를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요 변환이 됐으니까 코사인 파이를 파이로 미분할 수가 있죠. d도 마찬가지. d phi dt dd phi 그러니까 dt가 바뀌었어요. sin 파이의 y 해시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d phi dt는 앞으로 나오고, 이거 미분하면 코사인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사인이 되죠. 그다음에 x 더하기, 이건 뭐 공통이니까. 그다음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죠. 그러니까 코사인의 y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요? 이게 뭡니까? 파이 해시죠? 네. 이게 파이 해시입니다. 네, 그래서 이 방정식은 d 파이 dt의 파이 해시 됩니다.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아직 숙달이 안 됐을 거기 때문에 제가 그 도트를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도트라는 것은 시간에 대한 미분을 이 점으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면 dA dt 그러면 a 돛 이렇게 표기들을 많이 해요. 흔히 이렇게 합니다. 이거 귀찮잖아요. 다 쓰려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유명한 그 단축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쓰게 되면은 r 햇의 도트죠. r 햇의 도트는 어떻게 됩니까? 파이 돛의 파이 햇 이렇게 되죠. 네. 요 식이 이제 그 이공대 그 저학년 학생들을 괴롭히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과정을 다 이해해야 이 식이 이해가 되는데, 어떨 때는 그냥 바로 이 식이 확 던져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좌절해요. 이 식이 어디서 나온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차곡차곡 절차를 밟아서 이 식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뭐 오늘 뭐 하여튼 다 해주진 않겠습니다만, 이런 거 다 직접 다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저학년 학생들은. 자, 그러면 d phi dt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정말 좋은 연습 문제죠. 정말 좋은 시험 문제고. 왜? 이걸 할 줄 아는 사람은 이것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거를 갖다가 대입해서 해야죠. 막 해보고 싶죠. 빨리. 이걸 다 이해했으면 이걸 해보고 싶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걸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가 붙고 d phi dt에 r 햇이 붙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햇에 마이너스 파이 닷에 R 해시 됩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식이 이공대 저학년들의 발목을 잡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저는 지금 많이 건너뛰었어요. 뭐 가정하고 숙제도 내고. 자, 이것도 숙제입니다. 예.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식을 이제 하셨습니다. 이 두 식 때문에 그 이공대 한 2학년 초기에 공부 포기한 사람이 많다니까요. 제가 다음 기회 언젠가는 또 입실론 IJK에서 한번 자세히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낙오된다고요. 이거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야 될 극좌표의 운동 방정식입니다. 저 도트에 숙달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계속 투박하지만 DT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운동을 한번 극좌표로 해볼까요? 자, V라고 하는 것은 dr dt입니다. 예.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 아마 의아한 게 있을 거예요. 보통 극좌표는 r 세타로 쓰는데 왜 나는 이걸로 쓰느냐? 이 극좌표는 이렇게 써버릇하면 나중에 그 3차원 구좌표계 r 세타 파이하고 이게 굉장히 혼돈됩니다. 이 r과 이 r은 다른 거예요. 이 세타와 세타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r 세타로 써야지. 이 2차원의 알세타하고 3차원 알세타는 다릅니다. 그래서 아예 저는 처음부터 이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아예 대문자 r과 파이를 쓰는 겁니다. 예. 나중에 무슨 말인지 더 자세히 아시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뭘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건 dr dt의 r hat 그 다음에 r dt죠. XY 좌표계에서는 단위 벡터 시간 미분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죠. 그냥 다 0으로 놨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0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것은 dr dt r에 저게 뭐였죠? 이게 뭐였습니까? d phi dt 그 다음에 phi 해시였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vr이죠. 이게 뭡니까? v phi죠. 이거는 거리를 시간으로 미분했으니까 센티미터 퍼 초 이렇게 속도가 되죠. 예, 요거는 r이 센티미터를 제공하고 d phi dt가 퍼 초를 제공하는 거죠. 요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죠? 요거를 각속도라 그래요. 각속도인데 각속도는 물리량이 뭐냐? 퍼 초예요. 좀 어색하지만 퍼 초입니다. 그러니까 좀 멋있게 표현하면 시간의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하면 되죠. 각속도는 퍼 초인데 이 앞에 r이 센티미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요거 자체가 비로소 얘가 센티미터, 얘가 퍼 초기 때문에 속도가 되는 겁니다. 요거 기억하세요. 각속도는 차원이 그냥 퍼 초입니다. A를 한번 구해보죠. 예. 이거 이해하면 이제 극좌표는 아주 쉽습니다. A는 뭡니까? dv dt죠. ddt에 vr r v phi phi dvr dt r 그러니까 앞에 거 미분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뒤에 거 미분해야죠. 그러니까 d r dt 그다음에 이제 뒤에 거 미분해야죠. 그러니까 dv phi ddt
phi hat. 그다음에 v phi d dt. 이렇게 되죠? 요거 한번 미분하고 요거 한번 미분하고 요거 한번 미분하고 요거 한번 미분하니까 항이 4개가 나오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걸 정리하면은 dvr dt에 이걸 종이에다 깔끔하게 써버릇하세요. 예. 예, 그 다음에 요거는 vr은 그냥 나오고 이게 뭐였죠? d phi dt의 phi hat이죠. 예. 그 다음 요거는 dv phi dt의 이거 뭐 더 정리 안 되니까 요거는 마이너스로 되겠죠. 보나마나 마이너스가 되고 v phi d phi dt가 되고 r hat이 되겠죠. 예. 그러면 r hat하고 phi hat을 묶어요. 그렇게 되면 보세요. dvr dt 빼기 v phi d phi dt 요거에 r hat이 되죠. 예. 요 마이너스가 이 마이너스가 이리 왔죠. 예. 항상 중간에 또 체크해 보고요. 예. 자, 그다음에 vr d phi dt 플러스 이제 요 파이니까 요 파이를 엮어야죠. d v phi dt 그 다음에 파이 해시 되죠.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한 번만 더 정리해 보면 dt에서 빼기 r분의 v phi 제곱이 되죠. 이게 갑자기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네. 이 뭡니까? 여기 있죠? 여기서 보면은 d phi dt가 뭡니까? 여기서 얘는 r분의 v phi죠? 네. 여기서요. 네. 그러니까 얘를 갖다 지금 d phi dt에다가 이걸 대입한 거예요. 플러스 dv phi dt 예. 플러스 r분의 vr v phi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비로소 이제 뭘 알 수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AR이고요. 이게 A phi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했던 질문, 이제 질문이 다 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원운동을 하는데 여기서 AR은 0이 아닌데 VR은 0이었잖아요. 예. 근데 이걸 물었더니 학생들이 대답을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근데 자, 뭡니까? 이제 알게 됐죠. AR에는 항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이 뭐였냐면은 dvr dt가 0인데 얘가 0인데 얘가 왜 0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dvr dt가 0인데 왜 AR 이건 0이 아니냐. 자, 이제 분명히 아셨죠? 여기서 0이 되는 건 뭐예요? 얘만 0이 되는 거예요. 얘만. dvr dt는 얘가 0이 되지만 요게 남는 거죠. 그러니까 AR은 이런 경우에도 0이 되질 않아요. 여기 남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한 학생들은 지금 이 개념이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여기까지 알아야 나중에 이제 굉장히 공부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만 이제 잠깐 줄거리만 얘기해드리고 오늘 팁은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원통좌표계라는 게 뭐냐?
원통 좌표계라는 게 뭐냐? 원통 좌표는 이런 겁니다. 자, 이게 x면은 이게 y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좌표계 있어요, 없어요? 이런 좌표계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x, y, z 좌표계를 정의할 때는 항상 x 곱하기 y가 z가 돼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말이죠? x하고 y 방향으로 이 세상에는 오른손잡이들이 더 많으니까 오른손잡이들이 모든 물리법칙을 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x에서 y 방향으로 이 오른손에 네 손가락이 갔을 때 z 방향은 엄지 방향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x에서 y가 이렇게 가면 저쪽이 z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좌표계는 없어요. 예. 그래서 이쪽이 y가 되고 z가 돼야 됩니다. 항상. 연습 문제 해볼까요? 예, 가끔 상대성 이론할 때 보면 이쪽이 x가 오는 수가 많죠. 그럼 당연히 y가 어떤 것이 돼야 돼요? y가 이쪽에 돼야 됩니다. 그래야 z가 돼요. 그래서 xy 쪽으로 이렇게 xy로 가야 이 z 방향이 나오는 쪽이 z가 되는 거죠. 실제로 이 z는 뭡니까? 우리가 3차원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방향에 요게 z가 되는 겁니다. xy에서 나오는 방향. 예.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편하지 보세요. 여기에 이제 이런 직사각형을 생각해요. 그럼 여기서 이리 오는 게 이게 뭡니까? 이게 r인 거죠. 그 다음에 이게 회전하는 각도가 phi인 거죠. 바로 이걸 그냥 뉘어놓은 거죠. 이게 뭡니까? 자, 이게 phi고 이게 r이죠. 이걸 갖다 그냥 뉘어놓은 거예요. 예. 이게 x고 이게 y고 x고 y고.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뉘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z축이 붙는 게 원통 좌표계예요. 자, 그러니까 이건 뭐 원통 좌표계는 아주 쉬워요. x는 r 코사인 파이고 y는 r 사인 파이고 뭐 z는 z죠. 뭐 이것이 바로 원통 좌표계입니다. 그래서 근데 원통 좌표계에서는 그러니까 그 파이의 서열이 2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위치가 있다면 여기는 r 파이 z가 됩니다. 요게 z 값이죠. 예. 그러니까 파이의 서열이 두 번째입니다. 여기서 서열이란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r 곱하기 파이가 z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r z 파이라고 쓰는 사람은 물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항상 파이가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구좌표계하고 마치겠습니다. 구좌표계. 자, 똑같이 그리는데 옆에다 나란히 그리는데 x, y, z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은 아까 요게 r이었죠. 여기 r 요렇게 커지는 각이 파이였죠. 근데 원통 좌표계는 그러니까 요 직사각형을 생각해야죠. 요 점을 갖다가 구좌표계는 r 세타 파이로 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요게 r이 되고 요 내려오는 게 세타가 돼요. 그러니까 봐요. 이 r과 r은 다른 거예요. r과 r은 다르죠. 왜냐하면 r은 뭡니까? r 사인 세타예요. 그렇잖아요. 요 아래 사인 값이죠. 예. 그 r 사인 세타니까 그러니까 r에다가 이걸 대입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제가 왜 계속 대문자 r로 썼는지 이해가 가시죠? 그럼 이거 보면 어떻게 됩니까? x는 r 사인 세타의 코사인 파이, y는 r 사인 세타의 사인 파이, z는 이제 뭡니까? r 코사인 세타죠. 그래서 이제 달라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각 서열이 파이가 서열 2위에서 서열 3위로 밀려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 r 세타는 파이란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서열 2위에 각이 서열 3위로 밀려났어요. 그러니까 R 세타 파이로 써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극좌표를 가지고 공부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블랙홀 같은 경우에는 블랙홀은 구대칭이죠. 블랙홀은 구대칭이지만 블랙홀이 회전하게 되면 반드시 옆에 어떤 원반이 생기는데 원반은 축대칭이죠. 그러니까 원반은 원통 좌표계를 잡아야 되고 블랙홀은 구좌표계를 잡아야 돼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뭡니까? 이거 R, 세타, 파이 이거 갖고 혼돈해 보십시오. 공부 못해요. 연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분명히 저렇게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하는 일부 책들은 대문자 R 대신에 이제 로를 쓰기도 하고 가능하면 R과 다르게 쓰는 훈련을 이게 시키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이 책의 4장에 대해서 좀 팁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1장, 2장, 3장은 그냥 공부하면 됩니다. 뭐 요령도 없어요. 뭐 특별히 잘 가르치는 요령도 없고 그냥 하면 되는데 4장을 공부하는 요령을 좀 팁을 드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극좌표를 이해 못하면 20대 저학년 때 공부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다음부터 열심히 알아들으려고 해도 학교를 성실히 다녀도 강의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4장에 대해서 안내 드렸습니다. 1장, 2장, 3장은 그냥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러나 4장은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꼭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책의 강좌가 14개 강좌가 에듀캐스트에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그 4장을 맛보기로 열어놓으라고 그랬어요. 나머지는 다 돈을 내셔야 됩니다. 제가 14개 강의를 녹화하는데 그건 자비로 안 되더라고요. 지난번에는 그냥 제가 학생들 요거 어려워할 거다 그냥 올렸는데 이게 강의가 14개가 넘으니까 저도 특정 회사의 지원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이제 유료 강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싸게 가격을 매겨놨어요. 제 블로그로 들어가시게 되면 바로 에듀캐스트 요 4장을 더 자세히 강의하는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참고하시고 특히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학교 갈 수도 없고 이럴 때 한 열흘이나 보름만 마음 독하게 먹고 한번 이 책 한번 이렇게 훑어보세요. 그러면 상당히 아마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다음 기회에 제가 또 이 책을 공부하는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밑에 에듀캐스트에 들어가는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바로 들어가서 검색하시면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제 블로그에도 올려놓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